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ould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네,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권홍우의 돈과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일부로 스코틀랜드 대공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스코틀랜드 인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또 잉글랜드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그리고 종족적인 문제, 그리고 역사적인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금방 시간이 쑥쑥 가가지고요. 거기서 1부를 마치고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코틀랜드의 대공황. 자, 네. 잘 못 들어보던 거였는데요. 예. 이제 종족으로는 이제 잉글랜드가 항상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결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 밑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예. 어떤 그 싸움으로는 지을 애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인구가 아까 5분의 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통합 당시의 경제력은 36분의 1이었습니다. 경제력은 36분의 1. 네, 영국이 훨씬 컸죠. 훨씬 컸네요. 네. 그 스코틀랜드가 우리가 언제까지 영국에게 저렇게 벌어질 것이냐. 우리도 그 영국이 뭐 때문에 저놈들이 잘 살지? 바다로 나갔다는 겁니다. 네. 그 이들도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자. 영국이 버지니아 회사를 만들어서 북미 식민지를 만드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이 왜 없냐. 하자. 그게 한 대략 몇 년도쯤 되나요? 1698년입니다. 그러면 잉글랜드는 이미 1600년대에 해외 식민지를 많이 건설하고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그로 인해서 부강해지기 시작했다. 약탈하다가 예, 약탈하다. 옛날에 스페인 예. 함대 약탈하고 그랬었죠. 약탈도 하고, 네. 그리고 그 드레이크 제독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 많이 뿌리고 다녔죠. 또한 영국은 북미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때는 프랑스에 대해서 완전히 우위를 점한 건 아닌데, 네. 인도도 같이 넘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프랑스에서 인도를 프랑스에서 완전히 물리치고, 네. 그거 이제 17세기 중후반 얘기입니다만, 네. 뻗어나가는 기틀이 분명했죠. 기운 상승세가. 1600년대. 예, 1600년대 후반에. 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우린 도대체 뭐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들이 전략을 하나 세웁니다. 네. 우리는 중개 무역 기지를 건설하겠다. 그 지역으로 바로 중남미를 꼽습니다. 네. 그 지역 이름이 다리엔인데, 네. 그 지역이 오늘날의 파나마입니다. 파나마. 네. 네. 파나마를 이제 일종의 식민지화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중개 무역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파나마 대서양에서 태평양을 가려면 네. 저 밑에 남미 대륙을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파나마를 자기네가 중개 무역항으로 건설하면 파나마까지만 가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2,500명 정도의 개천민이 갑니다. 근데 왜 그거하고 대공황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시죠? 예. 네. 근데 이분들이 살아 들어온 분들이 500명이 채 안 돼요. 2,500명 가서 500명만 살아다. 왜 예. 그랬을까요? 황열병과 네. 지형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프라도 없고 모기가 들끓고 전염병이 있으니까 도무지 여기서 사업을 추진하고 항구를 건설하고 이럴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항구 만들고 개척하러 갔는데 문제는 네. 그 스코틀랜드가 영국보다 36대 1로 뒤처지는 스코틀랜드에서 네. 처음에 갔을 때 범선이 6척, 범선이 6척. 그리고 그 다음에는 16척. 그만큼 모기가 국력을 다 짜서 모은 겁니다. 네. 네. 처음에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실패하고 세 번째 시도는 거의 못했습니다만은 실패할 때마다 애국심이 타올라요. 이걸 해야만 영국 애들을 이길 수 있다. 잉글랜드를 이길 수 있다. 이게 일종의 전쟁이네. 그 식민지 쟁탈 전쟁처럼 된 거네요. 그러니까 싸운 건 아니지만. 영국을 쫓아가자 우리도. 그래서 온 국민이 하다못해 과부가 숨겨둔
뭐 금반지까지라도 다 뽑아서. 뽑아갖고서 투자를 했는데 남은 것은 처절한 실패였어요. 아, 빚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파나마를 갈 때 그 배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했었는데 그 재물을 국민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거는 대박입니다. 투자자를 보았어요. 그렇지. 영국 보십시오. 네. 영국 가요. 자, 동인도, 서인도 회사 뭐 이런 거 통해서 저 외국 나가서 식민지 개척해서 거기서 무역하고 뭐 향신료 팔고 하니까 이 대박 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거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예, 예. 그거의 전진 기지로 파나마나 다리에네 예. 그걸 할 건데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투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했겠네요. 네, 네. 네. 그런데 점점 기대가 높아지고 성공할 거다. 네. 근데 막상 실패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붙어요. 아, 애국심. 그때는 애국심. 자, 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 해야만 영국이 이길 수 있으니까 이번에 더 힘을 내보자. 근데 누가 이렇게 뻔뿌질을 많이 했나 보네요. 그 사람이 바로 패터슨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이 모든 계획을 주도했어요. 일부에서 패터슨이라는 이름이 나왔었는데요. 또 영국의 사우스시 컴퍼니 버블 사건에도 음흠. 그 패터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이분 역시 스코틀랜드인인데 역시? 그렇죠. 그분이 잉글랜드 은행의 이사였고 잉글랜드 은행 설립에도 관여했고 네. 또한 남해 회사에서도 대주주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고, 예.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보면 가장 뛰어난 기술자이자 석학이자 뭐 이런 개념이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국민적으로 일종의 영웅 비슷한 사람이었을 그렇습니다. 테고. 네. 이 안에서 스코틀랜드 안에서 모은 자금이 한 20만 파운드 정도였다 그래요. 예. 영국의 남해회사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채가 30만 파운드라고 했으니까 대단히 큰 돈이었네요. 큰 돈이었죠. 네. 뿐만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사업이 성공할 거다 하고 스코틀랜드뿐만이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도 여기 모였답니다. 그들이 또 해외 조달 자금이 국내 조달 자금과 똑같은 한 20만 파운드가 돼요. 어마무시한 그래서 돈이 스코틀랜드가 빚진 총 금액이 40만 파운드입니다. 내국민한테 20만, 외국인한테 그렇습니다. 20만. 예. 최초의 국채 유동화 자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국채 무슨 자금?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그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유동한 최초의 케이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국채 발행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다리엔 채권 자체가 국채였으니까. 예. 근데 국내에서 40만 파운드를 지고 나니까 사실 감당할 수 있는 건 10,000 파운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도저히. 아까 규모가 영국의 그 GDP 규모가 36대 1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뭐 적정 뭐 1년 예산하고 따지면은 감당할 수 있는 부채가 아마 1만 파운드면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20만 파운드 어떻게 그렇게 모았을까? 대단하네요. 그 해외 투자자들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거기다 문화를 뜯겠다는 계획까지 믿었어요. 파나마 문화가 사실 이때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스페인 사람들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때부터 했었다. 그 네. 구체적으로 이런 걸 내걸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근데 결국은 대박이 아니라 빚과 쪽박만 남은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스코틀랜드에게 계속 제의를 합니다. 통합하자. 그리고 밀정도 보내요. 네. 밀정 중에 하나가 다니엘 디포입니다. 작가 아닙니까? 걸리버 여행기를 쓴 작가입니다. 그렇죠. 네. 다니엘 디포는 사실 재미있는 사람인 게 이 사람은 60세가 넘어서 10편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걸리버 여행기고요. 그 전에는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원래 신학을 전공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네. 신문 기자 일도 했어요. 네. 신학을 했음에도 신부 일을 못했고 신문 기자로. 지난번에 남해회사 사건 말씀드리면서 네. 유리한 여론을 조성했다. 네. 헛소문을 퍼뜨려서 네. 그것도 다니엘 디포고. 그 다니엘 디포도 그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니엘 디포가 신문사를 창간하는데 영국에서는 그걸 최초의 경제신문의 하나라고 간주합니다. 네. 경제신문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었군요. 다니엘 디포가 네. 영국 안에서만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라 스코틀랜드에 통합을 하겠는데 스코틀랜드의 민심을 네가 알아봐라 하고 보냅니다. 네. 그 스코틀랜드의 민심을 정해요. 네. 스코틀랜드인들이 지금 가난하지만 자존심은 하늘로 여전히 찔러서 사람 100명을 만나면 독립에 찬동하는 사람은 1명밖에 없다. 이런 보고서를 내는데 그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잉글랜드 의회는 스코틀랜드에게 정식으로 1705년에 제안을 해요. 그때부터 협상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미 거덜난 상황이고 1705년도에는 예, 이미 거덜나서 내상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에서 네. 영국이 이때다. 그 협상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결국은 협상이 타결돼요. 40개 조항으로 타결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장한 15개 조항이 경제적 지원에 관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항목이 40만 파운드에서 약간 모자라는 돈을 영국이 전액 변제해준다. 네. 잉글랜드가. 예. 이런 조항이 붙었는데 그나마 이 투표도 1706년 11월 달에 표결에 붙여졌는데 116대 83으로 부결됩니다. 네. 반대했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가 불과 얼마 안 돼서 한 3개월 지내서 예. 1707년 1월 달에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다시 표결에 붙였는데 그때는 110대 69로 뒤집어졌어요. 그 연합법이 통과됩니다. 이게 그때 뭐 의회 같은 게 있었나 보죠? 스코틀랜드 의회가 분명히 있었죠. 그렇군요. 예. 네. 스코틀랜드 의회를 말씀하십니까? 잠깐 더 하자면 스코틀랜드 의회가 1997년에 다시 부활합니다. 네. 자치회가 자치재정권과 이건 다시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때 의회가 영국하고 통합하고 그때부터 두 나라는 동일한 군주를 모시는 두 나라가 아니라 동일한 군주 그리고 동일한 국가로 바뀝니다. 네. 이 투표를 통해서 예. 그리고 영국은 네. 그렇게 실질적으로 빚을 다 변제해주고 네. 모든 약속을 지키긴 하죠. 그렇군요. 예. 네. 이 영국이 약속을 잘 지켜서 강대국이 됐다는 걸 다시 한번 사우스 시버 이후에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대목이네요. 네. 스코틀랜드인들이 독립하고자 하는 생각은 여기서 사실은 끝난 게 아니고요. 물론 반발이 있었죠. 네. 또 하나의 반발은 자코베이트의 반란이라고 해서요. 네. 몇 차례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스코틀랜드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영국의 잉글랜드에 대한 반발이 아니고 예. 왕조가 끊겼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 왕조가. 예. 네. 제임스 2세가를 뒤엎은 게 명예혁명이잖아요. 네. 명예혁명을 갖고서 오란 제공 윌리엄과 그의 아내인 앵 공주가 공동 국왕이 됐는데 네. 앵 공주가 1705년에 죽고 나서 후사가 없으니까 또 가장 가까운 빚진인 데리고 왔는데 그거는 그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조지 1세란 말입니다. 네. 하노버에서 데리고 왔는데 네. 윈저 왕조죠. 네. 그 원래 하노버 왕조라고 그랬다가 독일과 2차 대전 싸움 나니까 독일 싫다. 그러니까 윈저 궁의 이름을 따고 윈저 왕조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다면은 영국의 왕조는 독일 왕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네. 독일이 싫다. 독일 왕조 싫다. 우리 다시 스코틀랜드로 가자 하는 정도의 반란이었지. 네. 이게 크나큰 반란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네.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을 잘하고 잉글랜드의 온갖 그 공격과 침략을 다 물리쳤는데 돈 문제로 쓰러져 버렸네요. 예, 돈 문제로 쓰러지고 네. 반란도 있었지만 18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그런 반란도 없었다. 그럼 나머지 스코틀랜드는 뭘 했을까요? 이게 재밌는 건데요. 네. 나는 영국인이 아니라 브리튼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졌다 그래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예. 그리고 그 스코틀랜드 출신은 그 잉글랜드 출신에 비해서 브리튼 본토 안에서는 아무래도 입지가 적으니까 네. 해외로 나갔다 그래요. 해외로. 그 영국의 대표적인 식민지 그 경영하는 회사가 동인도 회사인데 동인도 회사의 사무관급 이상 직원의 네. 80% 이상이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대요. 잉글랜드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구는 5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는. 중요한 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브리튼과의 통합을 음. 우리의 기회로 적극적인 기회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 합병되고 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치욕적인 합병을 당했으나 예. 그 합병을 계기로 오히려 그 나라의 중추적인 기관의 중추 세력이 되었다라는. 예.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영국인들은 안에서 다 그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네. 스코틀랜드인들은 바깥에 나가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인도에 전체적으로 나가 있는 스코틀랜드는 80%가 아니라 중요한 요직은 한 반보다 약간 못 치는 47% 정도라고 하지만 네. 그것도 인구 비율은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네, 5대 1이니까 예. 네, 5배 증진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그 스코틀랜드의 저지대에 살던 상대적으로 온순한 사람들은 그런 길을 택했고요. 네.
좀 하이랜더, 그러니까 고지대에 살던 용맹한 켈트 부족들은 족들? 예, 예. 그분들은 영국 군대에 입대해서 어허. 무공을 쌌는데 네. 싸움을 잘하니까. 예. 네. 네.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르기까지 영국의 가장 잘 싸우는 분들은 항상 스코틀랜드 연대예요. 스코틀랜드인이 모여있는 연대가 가장 잘 싸웠다. 예. 네. 그 영국 그 군의 4분의 1이 스코틀랜드였다. 예. 네.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좋은 자리를 그렇습니다. 차지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걸 이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고 하는데요. 예. 스코틀랜드가 얼마나 지식으로도 그 잉글랜드한테 우린 꿀리지 않는다 하고 생각했는지 대영 제국 전체 의사 가운데 네. 90%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대학에서 배출됐다고 해요. 스코틀랜드 대학에서 나온 사람이 영국 전체 전체 의사의 의사의 90%다. 물론 그때는 요즘처럼 그 공부 잘하는 1등부터 몇 등까지 다 의대로 가고 이런 시대는 아니었지만 네네. 그래도 의사가 중요한 중산층으로서는 중요한 그 대우받는 직업이었는데 네. 90%가 스코틀랜드 출신이라는 거는 그들을 그 어느 정도 수준을 네. 알아주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애덤 스미스. 스미스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에서 있다가 영국의 케임브리지로 그 유학을 갑니다. 예. 그러니까 도중에 돌아와요. 왜? 왜? 수준이 낮다. 자기네 글래스고 대학이 훨씬 더 수준이 수준이 높았다. 높다. 그 도무지 토론할 수 있는 문화도 아니고 무슨 군대 같은 비슷한 거고 이런 곳에서 학문을 하겠냐. 그럼 애덤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사람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네. 스코틀랜드 사람이 그뿐이 아니고요. 네. 아까 얘기한 패터슨도 있고 그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흉. 예. 영국 경험론의 대표 주자. 맞아요. 예. 경험론의 대표 주자. 그 흉은 화폐 수량사라는 것도 썼어요. 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정한 한도 이상의 금과 은을 쌓아놓는 거는 액체를 쌓는 것과 비슷하다. 중상주의를 비판했어요. 네. 애덤 스미스도 보면은 중상주의를 비판한 서적이 9% 아닙니까? 네. 애덤 스미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미국의 3대 대통령에 올랐던 토마스 제퍼슨이 세상의 어느 도시를 가도 에든버러만큼 학교리 높고 학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없다. 네. 그럼 스코틀랜드는 언제부터 그랬는가? 에든버러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예, 도시죠. 그렇습니다. 네. 당시 영국은 대학이 3개였는데 그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스코틀랜드는 4개가 있었어요. 스코틀랜드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에 대학이 4개나 있었다. 5분의 1이 많을 때 5분의 1이죠. 뭐 8분의 1에 간 적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그리고 그 교육법, 대학법 이런 거를 17세기 내내 여러 번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인재를 키우는데 등한시하지 않았고 재정을 쏘아받았고 그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보다 학비도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배출이 되죠. 이걸 가지고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 그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도 그렇고 영국 군대에서도 그렇고 스코틀랜드인들이 그 일정한 비율 이상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브리튼에 일원으로 살아가면서도 예.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네. 그 영국 그 월드컵 축구에서 재밌는 게 우리가 영국이라고 하는 영국은 4팀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잉글랜드라고 한 팀 나오고. 잉글랜드 한 팀 나오고 네. 북아일랜드 한 팀 나오고 네. 또 아일랜드는 또 별도입니다. 네. 그리고 웨일즈 나오고요. 네. 스코틀랜드 나오고 예. 4개 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웨일즈는 그 합친 지가 벌써 13세기인데 그런데도 영국이 축구를 먼저 해서 그 자기네 그만큼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만큼 종주권이라는 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첫 번째 주제. 네. 전 세계 우표 보면은 대한민국 우표, 미국 우표 이렇게 다 나라 붙어요. 네. 근데 영국의 우표에는 영국 우표란 말 없어요. 어. 그냥 우표로 돼 있어요. 왜? 처음 시작했으니까. 우표를 처음 시작한 나라가 영국이다. 예, 전 세계에서. 예. 그것도 근데 스코틀랜드는 브리튼의 일원으로서 기회는 기회를 가져가고 또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은 찾고 있고 그 아까 축구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축구 경기를 하면 프랑스를 응원한다 그래요. 그만큼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죠. 잉글랜드 되게 싫어하나 보다.
뭐 아주 싫어하죠. 아일랜드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 스코틀랜드인하고 아일랜드 사람들은 굉장히 친숙해요. 또 네.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다.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처음에 스코틀랜드가 잘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에일에 가서 배우기도 했어요. 아일랜드도 사실 문화 수준은 높았어요. 네. 예, 그렇군요. 참,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대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는 건데, 우리 사실은 학문 수준은 조선시대도 매우 높았죠. 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봐도 형이상학과 이런 부분들은 지금 따라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학문 수준이 높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실용적인 실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돈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라는 걸 잘못 다루고 또 너무 무시해가지고는 지금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의 복속이 되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복속이 된 것처럼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교육 수준과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는 오늘날 언제 독립할지도 모르는 그 영국에서는 사실 여전히 골치를 쏟고 있어요. 네. 영국이 스코틀랜드를 병합하면서 일단 안보적인 이익을 얻었죠. 북쪽으로부터 이익이 그 침공 위협이 네. 벗어났으니까. 예. 근데 오늘날은 오히려 스코틀랜드에서 독립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97년에 스코틀랜드 의회가 다시 부활했어요. 네. 그리고 독립적인 재정권도 갖고 왔어요. 네. 근데 그때마다 항상 선거철이 되면 얘기되는 게 우리 스코틀랜드 완전히 자치가 아니라 독립하자. 영국과 다른 나라로 가자. 네. 2014년에 이걸 가지고 국민투표를 붙였습니다. 네. 독립할까 말까. 예. 그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그 지금 여당인데요. 독점적인 여당인데 당론이 분리독립입니다. 네. 2014년도에는 분리됐어요. 45%대 55%로. 부결, 예. 독립 부결 났다. 예. 독립은 하지만 났는데? 네. 여론조사에서는 독립 찬성으로 오히려 나왔어요. 네. 영국이 그 EU에서 탈퇴했단 말입니다. 브렉시트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했을 때, 야, 이거 스코틀랜드에게 영국으로부터 분리하는 당위성을 주는 거 아니냐. 스코틀랜드는 그냥 유럽에 붙어 있고 싶다. 예. 네. 또 근데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 게요. 유럽 각지에는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스페인에 바스크족이 있고, 네. 또 우크라이나, 심지어 우크라이나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다 우리도 그럼 독립할래. 나폴레옹의 고향이었던 코르시카 시험도 프랑스에서 독립할래. 네. 또 이탈리아는 북부하고 남부하고 소득 수준 차이가 대단히 큰데요. 이탈리아 북부는 남부놈들 떼어내고 우리도 독립할래. 스코틀랜드가 어떻게 스코틀랜드의 독립이냐 자치냐 향방이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유럽의 지도가 조그맣게 바뀔 수도 있고요. 예. 그것이 유럽의 전체적인 안정이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스코틀랜드의 문제가 스코틀랜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예. 아니고 이미 1707년 그리고 그 1698년에 시작된 다렌 스킨 그걸로 인한 공황과 불황과 그 영국과의 통합 이게 단순히 300 몇십 년 전에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여전히 우리한테 파장을 미치는 현재 진행형이라 현재 진행형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얘기를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돈 문제로 인해서 그 독립이 무너지고 통합이 되었는데 브렉시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 또 돈 문제로 분리가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영국 그리고 또 유나이티드 킹덤을 예. 볼 때 시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스코틀랜드로 보일 것 같고 잉글랜드는 잉글랜드로 보이고 그리고 아일랜드는 아일랜드로 보이는 예. 영국을 보는 눈. 참 복잡한 브렉시트의 중심에 있는 나라 향후 어떻게 될지 우리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해 주신 권홍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함께해 주신 각도기 TV 시청자분들께도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번에 또 다시 만날 날 기억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